철길로 둘러싸여 있던 영주시 도심 한가운데 삼각지 마을이 도시숲으로 변했습니다. 국비 등 15억 원이 투입돼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되면서 단절됐던 마을을 잇고 시민들에게는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장들이 대부분 운영 적자를 내며 애물단지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등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 기지 위치가 북구 검단동에 있는 도축장 부지로 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11월까지 국토부 승인을 받고 오는 2030년까지는 4호선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1일자로 대구 도심과 군위를 오가는 시내버스 급행노선 2개가 신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영주시 도심 한가운데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이 조성됐습니다. 철도가 폐선된 후 5년여간 방치되던 땅을 도시숲으로 만든 건데요. 도시의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변 마을의 주거 여건까지 좋아졌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모래로 가득하던 땅이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기차가 달리던 길은 이제 사람이 걷는 공원이 됐습니다. 중앙선과 영동선, 북영주선 철길로 둘러싸여 삼각지 마을로 불려온 영주시 휴천동의 한 마을. 지난 2018년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북영주선이 폐선된 후 방치되던 부지가 5년여 만에 도심 속의 숲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옛날 참 철길이 굴철길이 있어가지고 마구 풀밭이고 마구 엉망이고 여기에 참 우범지되고 이랬는데 지금 영주시에서 이게 미세먼지 숲 공원을 차단해줘가지고 정말로 영주 이 동네 주민하고 영주 시민들 전체가 다 참 환영을 하고. 영주시가 지난 2021년 산림청의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5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 삼각지 도시숲. 축구장 1.5배 면적인 1헥타르의 폐선 부지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대왕 참나무 등 교목 200여 그루와 관목 12,000그루를 심어 지난 26일 준공했습니다. 철길 바로 옆에 있어 거주 환경이 좋지 못했던 마을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이자 산책로와 운동시설 등을 갖춘 휴식 공간을 품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폐선 부지로 방치되었던 공간을 도시숲으로 조성해 삼각지 마을의 단절을 해소시키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영주시 대표 도시숲으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주시는 오는 2027년까지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영주동의 구성공원을 조성하는 등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지 공간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장들이 대부분 운영 적자를 내며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데 반해 관광객 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경북도의회가 3대 문화권 사업의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에 흩어진 유교, 가야, 신라권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3대 문화권 시설. 전체 2조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을 끌어들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관광 쪽에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 해서 이렇게 약 2조 원 가까이 투입된 이 3대 문화권 사업이 실제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 적자 수준이고 또 뭐 전부 애물단지로 이렇게 전락하다시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3대 문화권 사업과 연계한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는 확실한 킬러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먹거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먹거리를 좀 우선 손쉬운 먹거리 개발에 좀 집중을 하자. 적어도 맛있는 음식을 몇 개라도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종갓집 음식 같으면 그 그대로 해가 젊은 사람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전상미 안동대 교수는 경북 지역의 다채로운 관광 자원을 이미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지? 를 고민했는데 저는 그 답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답을 내렸어요. 경북도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책 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서 혹은 시골에서 명문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흔히 듣던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비가 크게 차이나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부모 재력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 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별 자녀 한 명당 지출한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7만 8천 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35만 1천 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 46만 9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4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800만 원 이상 가정이 300만 원 미만 가정보다 사교육비를 3배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만 따로 보면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한 달 평균 19만 1천 원을 지출했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37만 6천 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은 49만 1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7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고소득에 따라 사교육 지출 비용이 높아지면서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목고 진학률도 소득과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이 700만 원 이상 가정의 학생들 중 특목고에 진학한 비율은 3.5%인 반면 300만 원 미만 가정의 학생 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학력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요. 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도 격차가 컸습니다. 서울 지역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9만 6천 원이었지만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40만 원 안팎으로 나타났고 읍면 지역은 28만 2천 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대구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부산과 인천, 경남은 3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과 전북, 경북과 충남, 전남은 20만 원대를 기록했으며 가장 많은 서울이 가장 적은 전남보다 월 평균 33만 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는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소득 격차와 교육 환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 가정에서 사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더라도 읍면 지역에서 가용한 사교육 기관이 매우 또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회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즉, 취약계층이 공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확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각종 기회균등 전형이라든지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더불어 온라인 수업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교육 기회의 격차 자체를 해소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사교육에 좌지우지되면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 학력 격차가 생기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 기지 위치가 북구 검단동에 있는 도축장 부지로 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대체 부지를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총사업비 증가율을 감안할 때 인근시 소유 부지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내년 4월 폐쇄 예정인 도축장 부지를 차량 기지 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방식은 부산과 인천에서 적용하고 있는 철제 차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입할 때는 현재 부산이나 인천보다는 좀 더 안전한 조건, 좀 더 소음이나 이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구시는 다음 달 기본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11월까지 국토부 승인을 받고 오는 2030년까지 4호선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7월 1일자로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는 것과 관련해 대구 군위 간 시내버스 급행노선 2개가 신설됩니다. 대구시는 군위군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북구 동호동 정류소에서 출발해 군위읍으로 운행하는 급행 9번과 우보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9-1번 노선 등 2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위군 농어촌 버스와 행복마을 버스, 대구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 환승도 가능해집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지난 1년 성과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경마공원 연장 사업, 영천 하이테크 파크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기업 유치, 영천 경마공원 착공 등을 꼽았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경마공원 연장 사업은 지난해 연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내년 상반기 예타 통과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기문 시장은 민선 8기 2년 차에도 사통팔달 교통망과 대도시 인근 지리적 강점을 살려 물류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기술, 친환경 등 미래 산업으로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내연기관 중심의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을 미래차 부품으로 빠르게 전환해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지속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문경시와 대한탁구협회, 문경시 체육회가 다음 달 열리는 전국대회를 앞두고 지난 27일 대회 성공 교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전국 대회 개최를 위한 기관 단체 간의 업무 분담과 협력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대한탁구협회에서는 유승민 IOC 위원 겸 대한탁구협회장과 김택수 대한탁구협회 실무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문경에서는 다음 달 20일부터 28일까지 국군체육부대에서 제56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남녀 학생 종별 탁구대회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은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제30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생활체육탁구대회가 열립니다. 예천의 대표 농산물인 예천 참복숭아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예천 참복숭아는 향이 좋고 당도가 높으며 단단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예천군은 밝혔습니다. 현재 예천에서는 농가 348곳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안동 양반쌀이 첫 북미시장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농협양곡은 지난 27일 안동 라이스센터에서 선적식을 갖고 초도 물량 34톤 500kg을 시작으로 7월 초까지 64톤 500kg을 북미 시장에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안동 양반쌀은 영호진미 품종으로 미국 뉴욕과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의 한인마트에서 판매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천군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천군은 등산로 입구와 공원 등에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는 한편 농경지나 텃밭, 공원 등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팔 옷이나 긴 바지를 입고 장갑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참 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 오한,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동시가 성이호구 앞 낙동강변 둔치에 야외 물놀이장을 확장했습니다. 주요 시설은 물놀이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 다목적 광장 등으로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안동시는 이외에도 낙동강변에 흩어져 있던 소나무를 한 곳으로 모아 나무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피크닉장을 조성했습니다. 또 물놀이장 옆 셋강 저류지 사면에는 계단식 스탠드를 조성하는 등 친수 공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